안녕하세요. 윤땅의 리딩북 8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에 비가 좀 왔는데요. 이게 가을비인지 겨울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새 계속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비도 오고, 그리고 제주도는 워낙 또 바람도 심하니까 금세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울보다는 조금 덜 춥겠죠. 서울은 지금 제주도보다 더 많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윤땅의 리딩북 8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의 위치를 제가 다시 좀 잡았습니다.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맞췄어요. 조금 삐뚤어져 보이게 되더라도 어차피 영상을 보는 건 아니니까 제 목소리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윤땅의 리딩북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 것. 수년 전 친한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다. 친구가 지인의 집에 우연히 가게 되었는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한다. 집안이 온통 쓰레기 더미로 가득했고 사람이 누울 자리마저도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화장실이며 거실이며 안방이며 모두 갖가지 물건들이 가득했다고 한다. 친구는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다. 왜 친구의 지인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친구 지인인 그녀는 버릴 것을 버리지 못했다. 마땅히 치워야 할 것을 치우지 않아서 집안은 웬만한 쓰레기장보다 더 더러웠다. 이런 이해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인의 슬픔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으리라 추측되는 사건은 바로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게 된 사건이었다. 10여 년 전 사건을 겪은 여인은 그 뒤로부터 삶을 방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저 여인은 자신의 삶을 저토록 무책임하게 방치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지니게 된다. 그리고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은 여인의 충격이 그녀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측해 보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사건을 겪는다고 해서 그녀처럼 되는 건 아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특히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순식간에 삶의 희망을 놓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 자신을 조절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비법은 무엇인가? 바로 긍정적인 생활 태도다. 긍정적인 사람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안다. 그들에게 그것은 붉은색과 푸른색을 구분하는 것처럼 아주 쉽다. 우리가 친구 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교통사고로 잃게 된다. 그 충격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지금부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자.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삶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더라도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삶이 없다면 가족도 친구도 꿈도 모두 허상일 뿐이다. 이제부터 자신의 삶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결코 필요하지 않은 것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이다. 이쯤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방황하고 싶다거나 멀리 도망치고 싶다는 들의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다. 이런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버리는 것은 인생의 지혜다. 만일 그대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완벽하게 구분할 줄 알게 됐다면 더 이상 이 책을 읽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그 일은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필요한 것을 몰라서 아직도 세상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다. 무절제하게 도박장에 들락거리면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그 중에 한물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삶의 목적지가 없다. 그러므로 하루하루가 그저 도박으로 얻는 쾌락과 희열에 빠진 날들일 뿐이다.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위에서 미리 언급해서 여러분은 알 것이다. 도박 중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이다.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결코 도박의 덫에 빠져들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을 도박 중독자로 만들지도 않을 뿐더러 만일 도박 중독자가 되었더라도 금세 빠져나올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는 것도 긍정적인 태도가 주는 귀한 선물이다. 긍정은 우리에게 사물을 올바르게 구별하는 해안을 준다. 어떤 것이 날 이롭게 하는지, 어떤 것이 날 해롭게 하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삶이 행복해질 것이다. 반드시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혹시라도 필요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 지금 이 순간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에 시간을 필요치 않은 것들을 얻기 위해 허비하지 말라. 내 삶을 지키고 싶다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관찰해보라. 그러면 그것이 진정 자신에게 필요한 일인지 아니면 당장 그만둬야 할 일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긍정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네, 8번째 시간은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8번째 주제의 제목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줄 알 것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 내용처럼 그거를 사람이 쉽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여러 사람들이 되게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 또한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제가 책을 리딩하는 시간과 반대로 집에서 퇴근하고 와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그것도 약간 도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인생에 대한 도박. 그만큼 다른 거에 쓸데없는 거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를 함으로써 제가 얻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허상된 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게임 속에서 제가 그거를 갇혀 나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만 그냥 쾌락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래요. 가끔은 다른 아니면 여러 가지 정말 재밌는 게임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런 게임의 유혹이 많이 되기는 하지만 쉽게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거를 함으로써 절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제 자신은 잘 알기 때문에 실행을 옮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실행을 옮기게 되었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에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 과감하게 그 게임을 삭제하고 다시 제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것처럼 아마 도박도 그런 거와 비슷한 거지 않을까요? 제가 예를 든 거긴 하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한다는 건 물론 그 사람들도 알겠지만 그게 쉽게 행동으로 잘 되지 않는다는 점인 거죠. 근데 그거를 인지를 하고 있다면 그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을 하며 더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